자요 34페이지요. 자, 34페이지 사기 강박을 보세요. 사기 강박을 보시면 거기요 110조 나와 있죠. 법조문. 자, 그 법조문 읽어봐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요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만약에 상대방이 뭐이면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사기하고 강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착오를 먼저 봐요. 착오. 그러면 착오는 뭐가 착오라고 그랬죠?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게 착오고요. 그 다음에 착오는요 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요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불이익.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이제요 사기죠. 사기는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요.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관적 요건이 뭐죠? 이것은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객관적 요건까지 같이 있죠.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여기는요 강행 규정이고 이 자체가 여기는 취소에도 손해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기는요 그 자체가 뭐한다?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취소하든 않든, 알죠? 무조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취소를 하든 취소를 하지 않든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요 착오가 되죠. 여기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좀 표시가 좀 이상하니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손해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요 손해 여부를 불문한다. 손해를 뭐한다? 불문한다. 손해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착오하고 사기가 달라요. 그럼 착오와 사기는 처음부터 뭐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다는 것이고, 알겠죠?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되고,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제 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기요. 사기는 첫 번째요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할 때는 신의 성실 원칙. 여러분 신의 성실 원칙이 뭐예요? 신의 성실 원칙이 그렇죠? 용인된다, 시인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요 비난받을 정도다. 비난. 그럼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신의 성실 원칙이 뭐예요? 뭐 그런 것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라? 고려의 명제다. 고구려도 아니고 고려예요. 알겠죠? 뭐를 고려한다? 우리가 민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누구예요? 상대방의 뭐를요? 이익을 고려해서 해라 이 말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고려의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의 명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한테요 뭐죠, 동영상 지금 안 나온다고 빨리 지금 동영상요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래봐. 강의하고 있는데. 그럼 아니잖아. 좀 강의 좀 늦게 있으면 늦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요, 전혀 상대방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뭐란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은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이걸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요, 경제적 불이익이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 안 따져? 경제적 불이익을 불문한다. 손해가 있고 없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기의 착오를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맨 위에 2단의 고의.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건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손해 여부는 불문하고요.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맨 끝에 4번 판단 기준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사기고요, 시인되는 정도는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근데 여기서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봐봐요. 이 단의 고의죠. 여기 봐봐요. 이 땅이요 갑의 땅인데 여기는요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길 때요, 여기 생길 때는 얼마냐? 1억 정도 되는 땅값이에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을요 기망을 한 거예요. 기망 뭐라고요? 여기 공동 묘지 생긴다고요? 묘지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망을 하니까 갑이요 깜짝 놀래죠. 그래서 갑이 을이요 기망을 하죠. 을이. 그러니까 갑이요 착각에 빠져 안 빠져? 빠지죠.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사기당했다는 것을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누가요? 갑이요. 그래서 갑이 뭐라 하냐면 원래는 1억짜리 땅을요 얼마에 판다? 의사표시요 5천에 파는 거예요. 5천에. 1억짜리를 5천에. 알겠죠? 그럼 봐봐. 원래 만약에 사기 안 당했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할 건데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 5천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겠다. 너 5천에 살래?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5천으로 일치는 하지만 일치는 사기를 안 당했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그것을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 여기요 의사표시 이렇게 5천에 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을이 갑을 기망이 하니까 갑을요 어떻게 왜 기망을 해요? 갑을 착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1단계 고의라고 하고요, 착각에 빠진 갑으로 하여금 그 집을 싸게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표시. 이것을 몇 단계다? 2단계 고의라고 하는 것이고,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거기 나오죠. 2단의 고의. 과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밑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아주 간단. 그 다음 사기요. 사기인가 아닌가? 사기인가 사기 아닌가?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 사기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그럼 봐요. 그건 이제부터는 그것을 사기가 아닌 것하고 사기인 것만 딱 보면 돼. 하나만 딱 보면 돼. 사기가 아닌 것은요 뭐다?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은 사기는 딱 이거밖에 안 나와. 교환계약. 교환계약에서 우리가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시가라고 고지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물건을 서로가 맡겨할 때는 나의 재산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상대방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또 한 가지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전문 정리 강의를 할 때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을 한번 보는데요, 약간 이것은요 약간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광고가 무조건 청약의 유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 광고나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임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할 때는 뭐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예쁘게 펌프를 해가지고요. 근데 막상 또 가보면 어때요? 그 광고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요 좋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엉망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는 판례가 광고가 청약이라고 했느냐,
이 사람 우리는 원래 선분양 후 시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시공 후 분양을 했어. 그러니까 선시공했으니까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 건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재를 써서 건물을 완공할 때 이렇게 광고를 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판례는 청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아니고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 분양 광고는 뭐로 봤다? 청약의 유인으로 봤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은 이제 기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담합이에요. 담합행인데 원래 담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국가재산 입찰이죠. 공개 입찰량에서 뭘 얘기한다? 경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언비들에게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입찰이 있는데 입찰 같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가능 딱 써져서 언비드 들어가면요 땅 같은 거 보면 너무 유찰이 많이 되니까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 입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런 경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지금 당장 다 없어도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 공매가. 그래서 여러분요 경매에 너무 그렇게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경매한다고 하잖아요. 경매보다는 공매가 있잖아요.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매는 내가 돈 다 있어야 되지만 공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 내가 소유권 가져오고 차츰 변제할 수도 있고 알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공매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공매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공매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매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경매는요 온 동네 다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공매 같은 거 보면 엄밀히 딱 들어가면 거기에 공매에 입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또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전국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임야 같은 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가 나온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땅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요 잘 보고 이렇게 그것을 낙찰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거기는 이제 보면 딱 다 있어. 경쟁 입찰 또는요 수의계약 일대로 너 찾아와 이 말이잖아요. 수의계약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쟁 입찰인 거예요. 그럼 두 명 이상이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낙찰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가니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가격이 공시가 안 나오니까 친구한테 1억을 쓰고 나는 1억 1천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억 1천에 내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매 예전 가격에 보니까 공매 예전 가격이 9,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예전 가격보다 더 높게 썼어요, 낮게 썼어요? 높게 썼죠. 그때 판례가 뭐랬냐? 그것은 담합일지라도 사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사기가 아닌 건 먼저 봐. 교환계약 거기 별 하나에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했죠. 그건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상품의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죠. 신의 측에 비추어 뭐가 된다? 용인, 시인 된다. 이 말이 중요해. 과장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용인이냐, 시인이냐, 비난이냐. 용인되죠? 괜찮아요. 상가 건물 분양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죠. 분양 광고죠. 청약의 유인이고 밑에 하나 더 써요. 밑에 하나 더 뭐라고 쓴다? 여러분 담합행위라고 써. 담합행위, 담합행위 썼어요. 담합이라고 쓰고요. 옆줄 긋고 공매 예정 가격을 이거 봐봐. 상해 더 예정보다 더 높은 경우 상해한 경우 공매 예정 가격을 상해한 경우 이렇게 공매 예정 가격을 상해한 경우 이렇게 그것은 강박해 사기이다 아니다. 자 그럼 봐봐요. 사기인 거 이거 계속 나왔던 게 뭐죠? 우린 타인 소유물은 사기이다 아니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착오나 사기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형 백화점이요 변칙 세일은 뭐냐면 이번에 처음으로요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객 감사 세일, 앙코르 세일 그래가지고요 50% 세일한다는 거예요. 처음 신상품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앙코르 세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을 뭐란다? 변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 거기 봐봐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요. 이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죠? 해서는 안 될 거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TV에 보니까 뉴스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뭐 다 법조 기자니까요. 다 그 사람들도 법을 다 전공한 사람들이 법조 기자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옆에가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그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알려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알려줬다, 알려주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강박을 한번 봐봐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도 똑같아요.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가 있어요. 2단의 고의.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세 가지로. 강박은요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우리 방금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배웠잖아요. 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5개가 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게 바로 지인이 있는인 거예요. 자,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요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이게 박탈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 그래서 박탈, 극심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 취소죠.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취소는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다? 공포심이 있다. 공포심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박은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강박에서는요 해악 고지란 말이 있고 공포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해악 고지예요. 알겠죠?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렇게. 자, 봐보세요. 강박은 2단의 고의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해야 취소하죠. 그래서 강박은요 취소, 무효, 지인이 있는 이죠. 무효는 뭐다? 박탈 동그라미요, 극심 동그라미. 그래서 박탈과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렇게.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됐죠? 4번은 뭐요? 불법적 뭐 없이? 해양 고지 없이. 해악을 고지하지 않으면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음 5번은요 고소 고발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소 고발 같은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소 고발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문화 시민이잖아요. 고소 고발해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소 고발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고소 고발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고소 고발을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문제인 거지. 고소 고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 고소 고발 보면 원칙은 강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소 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고소 고발 자체는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수단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친구가 마치요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데 내가 간청이가 진정서를 제출하죠. 뭐라고? 저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다거나 뭐 분진이 날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나서 뭐를 한다? 나중에 뭐를 한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 돈 갚어. 그러면 치하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 고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불법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소고발은 적법인데 부정한 이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유학집 봐봐. 유학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뭐를 보냐?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2번 봐봐. 사기하고 강박이 있죠? 사기하고 강박에서 2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2번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강박이 위법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려면 첫 번째요. 항상 무슨 말이 딱 있어요. 거기 보면 뭐를 지금 포인트를 잡아놨어? 해약고지죠. 해약고지. 그렇게 돼 있나요? 해약을 고지하고 해약고지로서 이익이 정당하지 않고 추구하는 이익이 뭐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약고지가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약고지로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죠? 해약고지인데 그 다음에 글들이 다 긍정적인 글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만 딱 알면 돼. 이걸 다 암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강박은 취소인데 그 강박이 되려면 뭐한다? 해약고지가 있고 뒤에가 다 뭐다? 부정적인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해약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 질서에 위배되거나 그 다음에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거나 이 뒤에까지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면 된다? 강박은 취소가 되려면 해약 고지 플러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이 셋 중에 하나가요. 셋 중 하나가 강박이라고 할 때 지문으로 1번으로 꼭 나온단 말이죠. 강박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거기 이제 봐. 보통 이제 우리가 사기나 강박은요 어느 것이 사기고 어느 것이 강박이고 그러는데 사례형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 하면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요 근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을이요 갑이 을을요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친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기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여기요 갑이 을한테요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이 사람이 누구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피용자. 그러니까 피용자를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병이죠. 병. 여기도 피용자죠.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요. 여기는 양당사자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사기쳤죠? 그럼 을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러면 갑이요 무조건 뭘 한다? 취소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을이 사기쳤어 안 쳤어? 누가 사기쳤어? 제3자가. 그러면 원래 취소해요 못해요? 취소 못하죠. 을이 사기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사기쳤죠? 그런데요 이 을은요 을이 사기친 건 아니죠. 아닌데 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것을 이 을이 뭐를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뭐다? 과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병이요. 병이 갑을요 사기를 쳤죠? 사기.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이 을이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취소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죠?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죠. 반대로 해석해.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이 을은 악이다 선이다. 선이고 과실이다 무과실이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 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취소했죠? 취소하면 그 다음에 정은요 제3자죠? 정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닌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단 말이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A가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가 사기쳐 상대방이 있을 때. 그런데요 제3자의 사기에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상대방이 없을 때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러면 제3자의 사기죠. 상대방이 없죠. 그럼 언제나 취소해. 그래서 우리 아까 뭐랬냐, 비진입 표시에서 배웠어. 뭐라고 배웠냐, 상대방이 없는 경우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이고 통정의 표시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의 사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취소하고, 아까 이건 설명 안 했어요. 여기 설명하려고. 그런데요, 무권대리,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가 되고? 무효이고. 무효. 알겠죠? 왜?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겠죠.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면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대리죠.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기소간다?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래요? 본인하고 대리는 아까 우리 했었죠.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제3자다 아니라고 했죠. 제3자이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겠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고 본인과 동일시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알든 모르든 언제나 취소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당사자 간에는요 언제나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제3자 왼쪽을 봐.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지금요 A가 갑을 사기쳤죠. A가 갑을 사기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누구죠? 을이죠. 을이 선의 무과실, 그 말이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오른쪽은요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그런데 이 을이요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병은요 제3자는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 이게 봐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칠 때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한다. OX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비진이도 똑같아.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유효이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근데 비진이 표시에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OX, X.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진이 표시하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OX, X.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죠.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거기로 동그라미.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알겠죠? 자, 밑에 보면 대리인은 누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제3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녹색으로 보면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뭘 줬죠? 대리권을 줬죠? 빨간색을 보면은 대리인이 상대방을 뭘 했어? 사기를 쳤죠? 대리 행위로 인한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대리 효과 줄고, 대리 효과 거기다 써 취소권 이 말이에요. 취소권. 사기를 쳤으니까 취소잖아요. 그 취소권이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대리인이 기망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4번 봐봐. 우리 아까 얘기했죠. 화해계약은 착오로 인한 화해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로 인한 화해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아까 얘기했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어. 그냥 우리가요 원래 사기는 뭐만 있으면 사기라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사기가 될 수 있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로 사기를 당했어. 중요 부분의 착오로.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6번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기망을 당하여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기망 그러면 뭐다? 사기.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죠? 예전에는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면은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착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하고 뭐란다?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파트에서 오른쪽 파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7번이죠. 7번. 손해배상 청구. 알겠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요 여기 어디냐면 7번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먼저 자 봐요. 사기.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위법성이죠. 위법이 있죠. 위법이니까 취소해야 돼? 취소 안 해도 돼? 취소 없이도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취소 없이도. 반대라면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1번 취소 없이, 2번 취소하고, 그 다음에 3번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이요. 이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뭘 한다? 현존이익이죠.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이 손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부당이득 속에 들어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을 청구했단 말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뭐한다? 병존한다. 병존하는데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뭐를 할 수 없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존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취소 없이, 취소 X죠? 취소 없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뭐한다? 선택적 행사. 뭘 하면 된다? 중첩적 안 된다. 알겠죠? 중첩적 안 된다. 이렇게 밑에 기억 봐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안 되고 사기 자체가 위법이므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취소할 필요가 없다. 좀 이해되셨나요? 알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별것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사기 강박은 내용 자체가 별로 없죠. 내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나 강박 이것은 이 오른쪽에요.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것이 대리인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요 제3자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없다. 아니면 뭐죠? 상대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지금 뭐라고 나왔죠? 사기 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럼 맨 위에 한번 써봐. 맨 위에 보면 여러분요 이 34페 맨 위에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아니 박스에 맨 위에 박스에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그 위에 약간의 그 칸이 있죠. 거기다가 쓰란 말이죠.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하면 언제나 취소 썼어요? 가로 열고 닫고 써. 뭐라고 쓰냐?
상대방 보호 필요성 X. 상대방 보호 필요성 X.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3자가 사기칠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도록 한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제3자가 사기쳤는데 취소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라. 그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요 2분 있다가요 36페이지로 볼 거예요. 36.